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연휴 끝 2월의 첫 거래일. 다행히 양시장 모두 반등이 나와주기는 했는데요. 여전히 추세적인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듯이 내일은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와 이지트로닉스가 동시에 상장을 합니다. 이지트로닉스의 최종 배정 현황도 체크를 해보고요. 동시 상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류에 있는 종목들은 어떤 흐름을 보여왔는지, 어느 시점에 매도하는 게 좋을지 과거 사례를 통해서 답을 그나마 조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사주 청약률은요, 스코넥 엔터와 마찬가지로 100%를 기록했네요. 1인당 평균 청약 금액은 약 1,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미달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 좋은 결과고요. 이지트로닉스는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수요 예측 때보다. 수요 예측 때 수량 기준으로 2.95%를 기록하면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줬었는데 배정 후 17.58%까지 끌어올려줬습니다. NH투자증권이 배정에 최선을 다한 느낌이네요.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들한테 최대한 더 많이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겠죠. 그리고 6개월 확약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 또한 긍정적이기는 하네요. 네, 그래서 배정은 생각보다 잘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종 확약 비율을 적용해서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주식 수를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기존 주주 비율이 조금 높아요. 20.92%. 여기다가 국내 기관, 외국 기관, 일반 청약자 다 더해서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비율은 41.73%가 됩니다. 기존 주주의 비율이 높은 데다가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20% 미만이니까 그닥 높은 편이 아니라서요. 여전히 유통 가능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계산해도 덩치가 조금 커요. 731억 원. 그래서 상장일에 좋은 성과를 내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넘어가서 매각 주체별 비중을 따져보면요. 기존 주주 50.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 국내 기관, 그 다음 일반 청약자 순서예요. 그렇다면 이지트로닉스의 기존 주주는 과연 누구일까? 보면 대부분이 다 벤처금융입니다. 여기서 분홍색을 쳐둔 부분이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고요. 노란색을 쳐둔 부분은 벤처금융들이 1개월 자발적 보호예수를 약속한 물량인데요. 벤처금융이 보유한 지분 중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이 보호예수를 약속한 물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게다가 자발적인 보호예수를 약속한 기간도 1개월로 매우 짧아요. 그래서 다들 좀 빨리 수익을 실현하고 털고 나가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통 가능한 물량에 대해서는 상장일에 대량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걸려서 그냥 패스했던 것 같아요. 우선 여기까지 봤을 때 객관적인 조건들이 크게 기대되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죠. 동시상장이라는 변수. 그래서 과거 동시상장의 사례에서 두 개 종목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특히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여류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어땠는지를 파악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최근 종목들로 가져왔고요. 우선 두 종목의 흥행 차이가 좀 크게 벌어졌던 경우들을 먼저 볼게요. 실리콘투와 S&D, GMBS 엔지니어링과 리파인, K옥션과 에드바이오텍 사례가 대표적으로 있겠습니다. 먼저 실리콘투와 S&D. 수요 예측 경쟁률 차이도 엄청 컸고요. 청약 경쟁률 격차도 엄청 벌어졌죠. 그리고 최종 확약 비율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리고 이 두 종목이 안타까운 게 둘 다 유통 가능 금액의 규모가 조금 큰 편이에요. 이렇게 되면 두 종목 모두 아주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실리콘2의 공모가 대비 시초가 수익률이 41.54%, 고가까지의 수익률은 53.68%, 종가는 훅 떨어지면서 6.62%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D는 처참했어요. 시초가 하한가. 그게 그나마 가장 고가였고 종가는 더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GMBS 엔지니어링과 리파인의 사례를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수요 예측 경쟁률, 청약 경쟁률 모두 엄청 격차가 벌어졌고요.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의 차이도 조금 났어요.
근데 뭐 둘 다 의미 있게 높은 수준은 아니네요. 그리고 최종 유통 가능 비율도 둘 다 높아요. 40%가 넘죠. 유통 가능 금액도 메리트 있는 수준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나마 우위에 있는 GMBS 엔지니어링이 고가 기준의 수익률 79.31%까지 찍어주기는 했는데 종가는 10.34%로 마감했고요. 수익률은 공모가 기준으로 다 계산을 한 겁니다. 아무튼 조금 부진했고 리파이는 S&D처럼 처참했어요. 시초가 하한가, 그게 그나마 그날의 가장 고가인 거고 더 빠지면서 장을 마쳤죠. 다음, K옥션과 에드바이오텍 둘은 차이가 엄청나요. 의무보유 확약 비율에서도요. K옥션은 모든 조건이 조금 뛰어난 축에 속했습니다. 유통 가능 금액도 200억 원대로 메리트가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의 첫 따상을 기록해줬고 반면에 에드바이오텍은 시초가 마이너스로 출발. 그나마 수익 구간을 주기는 했는데 종가는 또 마이너스 15%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에드바이오텍이 플러스 수익을 잠깐이라도 찍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통 가능 금액이 200억 원대로 낮았다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굳이 이유를 찾자면 그런 부분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두 종목 간의 흥행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경우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종목들은 처참한 성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든 유통 가능 금액이 확실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 같다. 네, 그럼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흥행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원준과 아스플로, 카카오페이와 피코그램, ITIG와 지오엘리먼트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청약 증거금을 통해서 이 두 개 종목들은 어느 정도 같이 흥행에 성공을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종 확약 비율도 차이가 조금 벌어지기는 하지만 두 종목 모두 양호한 수치를 기록하기는 했습니다. 이 경우 두 종목 모두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종가 기준의 수익률을 보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종목들의 결과가 조금 더 양호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ITIG와 지오엘리먼트는요. 아주 잠깐이기는 했지만 두 종목 모두 따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또 유통 가능 금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종목 모두 유통 가능 금액이 100억 원대였거든요. 이렇게 되면 두 종목 모두 굉장히 가벼우니까 함께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카카오페이와 피코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워낙에 핫한 대형 IPO임에도 불구하고 피코그램이 따상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건 유통 가능 금액이 100억 원대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찌됐던 이렇게 둘 다 성과를 내기는 했는데 보면 종가까지 그 성과가 잘 유지된 종목이 거의 없다는 거, 다 쭉 빠지면서 마감을 했다는 거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와 이지트로닉스의 조건들을 한번 비교해보죠. 수요 예측 경쟁률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지트로닉스가 생각보다 청약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증거금 규모에서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흥행 차이가 크지 않은 편에 속하기는 하는데요. 최종 확약 비율이나 유통 가능 비율, 유통 가능 금액 이런 조건들에서는 격차가 조금 벌어지기는 합니다. 그래도 S&D나 리파인처럼 이지트로닉스의 수치가 완전히 엉망인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상장일에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아쉬운 게 두 종목 모두 유통 가능 금액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둘 다 규모가 조금 있는 편이니까. 그래서 같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스코넥 엔터 쪽의 매수세가 조금 더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지트로닉스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추고 대응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준점을 한번 잡아보고자 제가 이론적인 주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비교 기업 동일하게 썼고요. 오늘자 기준의 평균 PER을 계산했더니 29.66배가 나왔습니다. 이지트로닉스의 23년 추정순이익을 20% 할인율로 땡겨왔고 여기에 PER 29.66배를 곱해서 평가시가총액 2,521억 원을 계산했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 34,000원이 나왔습니다. 네, 34,000원이면 공모가 대비해서 38% 정도 플러스 수익률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기준점을 한 40%에서 50%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론적인 주가는 우선은 참고만 해서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동시상장의 경우에는 특히 더 장극 초반에 고점을 찍고 계속 질질 흘러내리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거. 에드바이오텍은 마이너스에서 출발해서 9시 10분쯤에 고가를 찍기는 했네요. 이런 거 참고해서 스코넥이든 이지트로닉스든 장 초반의 승부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사주 실 건 없습니다. 최종 하객 비율은 17.58%, 수요 예측 대비해서 굉장히 잘 잡아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주 비율이 높고 워낙에 유통 물량이 많은 편이라 최종 유통 물량이 크게 줄어들지는 못했어요. 41.73%. 금액으로 계산하면 731억 원 정도. 그리고 기존 주주는 대부분이 벤처금융들인데 이분들이 상장일에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스코넥엔터와 동시 상장이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기존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이지트로닉스도 수익을 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 기대치는 좀 낮춰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패스하기는 했는데 만약에 저라면요. 기대 수익 40%에서 50% 정도로 잡고 이 위에서는 만족하면서 매도하는 전략을 세울 것 같고요. 혹시 이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지 못한다고 해도 장 초반에 승부를 보고 빠지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지트로닉스를 배정받은 모든 분들 생각보다 좋은 수익을 얻으시기를 정말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